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유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는 이번 주부터 4월 말까지 굵직한 정치 기념일들이 몰려 있는데요. 이 북한 대내외 동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였죠. 지난 11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에 당의 최고직인 당 제1비서 추대일 10주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내일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또 10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그리고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를 민족 최대 명절로 지정을 하고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배급을 통해서 민심을 다독이고 대외적으로는 7차 핵실험을 시사를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약속을 파기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 직위에 오른 지 10주년이 됐는데요. 이 특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10주년 기념해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와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당 중심의 국가이고 특히 당의 총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네. 이런 중요한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된 만큼 좀 예년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이날을 기념해서 중앙보고대회 진행을 하고, 그리고 11일과 13일을 전후해서 모든 당일군 대상으로 충성의 선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해온 평양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당 제1비서 추대일에 당 일꾼들을 대상으로 네. 진행하는 이 충성의 선서 모임이나 기념대회를 계획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종의 일대기를 전시해 놓은 조선혁명박물관에 김 위원장 시기를 다룬 상당한 규모의 전시실도 별도로 신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좀 같은 대열에 10주년을 맞아서 올려놓고 지금 우상화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인데 크게 세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당적인 기념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국방위원회가 2012년만 해도 국가 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가 수반 역할을 했던 기구인데 2016년에 국방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국무위원회 신설을 하면서 특별히 기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았는데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우선 내부에서는 그 당 사업의 업적을 선전하고 교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교양을 한다는데, 당이 부흥 발전하고 더 강화되고 사상적 진보가 급격히 이루어진 때가 없었다. 지금이 대전성기고 부흥기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리고 이를 계승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당이 강해야지 반동 사상과 반동 문화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런 교양 사업도 현재 당과 군대, 그리고 이런 내각, 정부 이쪽, 그리고 사법 이쪽에 교양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 10년에 대한 평가도 주민들 사이에서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민심 전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좀 분위기를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네. 배려를 많이 받는 평양, 그리고 지방 차이가 좀 극명하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제 혜택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민심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 통제나 동원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19 방역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 개장 시간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장사해야 먹고 사는데 시장 시간이 이제 통제가 안 풀리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세액 부담, 그리고 또 건설 사업에 동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살림살이가 빡빡해졌다. 이런 불평 불만도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김 위원장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을 맞아 당 조직 개편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난 8일 소식이라 약간 좀 시차가 좀 있긴 한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11일이죠. 대대적인 당 조직 개편에 돌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이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입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초에 조선노동당 편제 개편과 관련한 지시를 하달을 했고 그리고 이 지시를 김 위원장의 당제 일비소 추대일인 11일 전에 조치를 완료하라고 강조를 했다는데 이번 지시는 이제 당내 부서 통폐합, 인원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중앙당과 도당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고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당 내에서만 대략 최대 350명의 간부가 자리를 옮길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조직 개편으로 중앙당에서 약 300에서 350명의 간부가 자리를 옮긴다고 했는데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배경이 뭘까요? 구조조정 목적이 큰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당내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간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특별한 실적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간부들이 대상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북한이 전임당 일꾼들이 좀 많아서 아마 이런 축소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상이 된 간부들은 평양 시당이나 구역당 또는 당 산하 기업소 그리고 생산 공장 등으로 인사 이동이 될 걸로 보이고 뭐 업소나 공장에 가더라도 이게 뭐 일선 노동자처럼 일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본래 직무와 연관된 당 사업, 그러니까 당 비서직을 맡게 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해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두 가지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서 중앙의 통제를 좀 강화하려는 측면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의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당 조직 관련한 문제를 좀 짚어보면 일단 북한이 전임당 일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중앙에서부터 각 지역당 말단 조직까지 이 보고 단계가 많다. 그래서 당의 본래 지시가 제대로 하부 말단까지 전달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의 이 당 제1부소 추대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당 조직 개편 진행을 하고 당행 내에서 이런 불필요한 보고 단계를 최소화해서 효율화를 꾀가지고 중앙의 어떤 통제력, 그럼 어떤 전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문제인데 사실 이런 주요 이런 간부들한테는 국가에서 다 배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당 조직 개편이 당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현재 당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이 예전처럼 당 간부들의 모든 것을 무상으로 챙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는 말이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외 정세 살펴볼까요? 지금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조만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주요 정치 일정이 몰려 있는 뭐 4월 15일 또는 4월 25일 또는 이제 그 한국에서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게 5월 11일인데 이때를 겨냥해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 정보 당국에서 북한을 아주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핵실험을 그동안 해왔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진이나 뭐 이렇게 종합을 해봤더니 이런 속도라면 아마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한 달가량 정도 걸릴 것 같다. 이게 한국 정부 당국의 판단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이제 갱도를 다 복구를 하고 핵실험을 한다.
이게 근데 7차 핵실험이 될 텐데 그럴 때 소형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그때가 아니라 이달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때나 아니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을 전후해서 또 다른 탄도미사일이나 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깨트린 건데 가장 강력한 카드가 핵실험입니다. 근데 지금 핵실험장을 복구를 하면서 7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계가 극한 대결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긴장 조성 행위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위성으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12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그 남측 시설, 남쪽의 재산이죠. 해금강 호텔하고 골프장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그 시설 비용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507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4,100만 달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측과의 합의를 깨고 지금 이 재산을 철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나 혹은 조만간에 이제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한일 문제 담당 간부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김 대북 특별대표인데 조만간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하고도 만나겠지만 한국 새 정부가 이제 조만간 출범하기 때문에 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간부들과 만나서 뭐 북한 핵 문제나 또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을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전략 무기죠. 네. 핵 추진 항공모함인 링컨함이 이게 10만 톤급인데 12일 날 동해 공해에 진입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그 한국 동해에 진입한 거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2017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지금 엄중하게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제 그 실험장을 복구해서 핵실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어떤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보낸 걸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이렇게 긴장 수위를 높이는 움직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계속 강화를 하면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특별 공급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꽤 만족도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지금 국경이 봉쇄되고 뭐 일부 화물 열차가 오고 가고 있지만 아직 지금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도 없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도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눈속임을 통해서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가장 자신 있는 게 사실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도 자위력, 국방력을 강화를 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핵과 미사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해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좀 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긴장 수위를 높이면 국제사회 협력도 받기 어렵고 또 주민들은
또다시 고통을 강요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해법인가 뭐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수록 북한 주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를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의 주요 기념일들을 맡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